네, 안녕하세요. 금번 CES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을 담당하게 된 창업진흥원 창업교류협력실 박선영 과장입니다. 먼저 CES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에 선정되신 참가기업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은 CES 유레카 파크간 신청 및 혁신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전년도 혁신상 수상 기업인 링크페이스와 테크레이서 대표님께서 수상 노하우를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CES 2023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S 참가 전시 지원 목적은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전기, 전자, 정보통신, IT 등 고기술 분야 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의 해외 전시를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및 홍보를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시의 명은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 2023으로 통상 CES라고 부릅니다. 주최사는 CPA이며 창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지털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개최 일정은 2023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시 장소는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 유레카 파크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며 총 50개사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첫 번째, K-스타트업 통합관과 개별 부스에 전시 지원을 해드리고, 두 번째는 전시 마케팅, 혁신상 코칭 등 사전 교육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자 발굴, 전시의 현장 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로써 CES 2023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렸습니다. CES 일정 프로그램은 현재 구성 중에 있으며 추후 10월경 사업 설명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더 자세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혁신상 멘토링을 담당해 주실 킴벤처러스 김현서 이사님께서 유레카파크관 및 혁신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 수상기업 2개사에서 혁신상 수상 노하우를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CES 개요를 설명드리고 또 이번 CES 혁신상 멘토링을 진행할 킴 벤처러스의 김현성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3대 IT 전시회 오늘 아셨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CES가 3대 IT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매년 1월 초에 시작이 되고요. 라스베가스에서. 그 외에는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라고 하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이제 2월 말에 이제 열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독일 베를린에서 하는 그 IFA가 세계 3대 전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에 CES 뭐 작년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이 유레카 파크나 이 CES 혁신상 아니고도 이제 많이 다녀주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CES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CES는 1967년도에 뉴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50년, 뭐 55년이 넘죠. 네. 그렇게 하다가 시카고에서 이제 조금 더 큰 규모로 이제 열리다가 관람객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그 관람객을 일주일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이제 물색하다가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걸로 이제 확정이 돼서 1978년도부터는 라스베가스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CES에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느냐? CES에서는 보시면은 세계 최초로 소개된 제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제품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VCR이라고 하죠. 이게 71년도에 CES에서 처음 공개가 됐고요. 아타리라는 8비트 개인용 컴퓨터가 CES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CD, 그 컴팩트 디스크도 1982년도에 세계 최초로 CES에 소개가 되었고, 개인용 캠코더도 CES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10년 사이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보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CES에서 아주 처음 소개가 돼서 2015년에는 IoT 드론, 그리고 16년에는 우리 그 스마트워치, 뭐 스마트홈, 그다음에 5G, 뭐 AI, 뭐 스마트 모빌리티,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되었고, 이제 내년 1월이죠. 2023년에는 과연 어떤 제품들이 소개가 될지, 그리고 어떤 혁신적인 제품들이 나올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2022년 1월에 저희가 창업진흥원 그 K스타트업관 운영을 맡아서 다녀왔는데
올해는 뭐 아마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 가장 큰 화두는 또 저는 ESG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 제품, 그러니까 전자 가전 회사들이 이제 친환경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그 이유는 이제 뭐 기후 온난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소비자들의 어떤 그 소비 패턴도 친환경 제품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아마 이제 진행하실 거는 이제 유레카 파크관에 대한 그 들어가는 거 하고 그다음에 CES 혁신상에 대한 건데요. 왼쪽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유레카 파크관 올해 1월 달에 제가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입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그 배지죠. 이렇게 목걸이 배지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서 이제 입장이 되고요. 유레카 파크관은 스타트업들만을 위한 관입니다. 그래서 참가 횟수가 2회로 제한이 됩니다. 3년 전에 가셨던 분들이 뭐 작년에도 가고 올해는 이제 못 가는 그렇게 되고 여기 들어가시면 그 뭐 전 세계의 어떤 그 참가국들이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한국, 일본, 대만, 영국,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프랑스, 이스라엘 이렇게 한 주요 몇 개국들만 이 관을 이제 세우고 진행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 공간이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각 나라별로도 이 CS의 중요성을 알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 자체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한국, 뭐 일본, 대만, 영국, 프랑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요. CES 혁신상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올해 4월부터 내년 4월 중 시장에 첫 출시했거나 출시 예정인 제품에 대해서만 혁신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9월 7일까지 지금 이제 뭐 한 20일 좀 조금 남았죠. 예, 7일, 9월 7일까지 접수를 받고 9월 7일 이후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 유레카 파크관 신청 방법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뭐 이따가도 저희 그 혁신상 받으신 수상기업 두 군데 대표님께서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드릴 텐데, 저는 좀 이렇게 형식적인 내용들 위주로, 양식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진행하시면은 그 우리 창업진흥원이랑 그다음에 SBA 그다음에 서울디지털재단으로부터 이 그룹 리더 양식을 아마 받으셨을 거세요. 왼쪽 란이랑을 이제 작성을 해주시고, 창진원 참가 기업분들은 여기 중간에 보시면 키세드라는 그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그룹 리더가 어딘지에 대해서 이제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 서울산업진흥원과 서울디지털재단은 중간 밑에 보시면 그 서울 메트로폴리탄 가버먼트, 그 서울시 를 선택을 해주시고 주관기관 서명란 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되십니다. 유레카 파크관 신청 링크 이제 같이 드리고, 그래서 이제 유레카 파크를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인데요. 유레카 파크관과 CES 혁신상은 그 출시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유레카 파크관 참가 승인 기준은 이번에 보시면 올해 1월 1일 이후에 출시한 제품이 첫 번째 제품이어야 되고요. 이전에 출시한 제품은 참석이 불가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캠페인 해가지고 아직 이제 제품 출시 전이신 거 있잖아요. 크라우드 펀딩 이제 단계상 참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혁신적인 제품이어야 되고, 근데 단 5번에 보시면 뭐 소프트웨어 모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컨셉 같은 거는 출품이 불가하시고, 6번에 보시면 자신의 브랜드로 전시를 해야 되시고요. 7번에 보시면 처음 참가하는 업체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2년차 참가 기업도 참가는 가능한데 이 출시 제품이 작년에 참가하신 제품이랑은 달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새로 올해 2022년 1월 2일 이후 출시 제품에 참석이 가능하시고요. CS 측에서 이 웹사이트 조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뭐 한국에서만 출시했으니까 모를 거야 하고서는 날짜를 약간 이렇게 바꿔가지고 접수도 하시는데 웬만한 거는 다 걸러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해보니 안타깝게도 이제 전시 참가 못 하시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9번에 보시면 스타트업 경우 유레카파크 최대 2회로 참여 제한이 된다는 거 있습니다. 그룹으로 참가한다라는 거를 이제 적으시는 란입니다. 주관기관으로 같은 그 그룹 리더 어서라이제이션 폼을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양식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일반적인 도시, 뭐 이런 주소 이런 건 이제 진행을 하는데 참가자 이름은 여권 표시된 걸로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걸 꼭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꼭 그렇게 막 이렇게 까다롭게 하지는 않는데요. 가능한 여권 이름으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편번호 이런 것도 한국 우편번호 그냥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담당자 인적사항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담당자는 최대한 3명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사 경쟁력에 대해서 1200자로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뭐 회사 설립 연도, 창업자 기업란 뭐 이런 사항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는 거고, 주소는 회사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 각 그 도시별로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기입해 주시면 되십니다. 창업자 추가 기입 여부 선택하는 건 있으시고요. 회사에 대해서 뭐 비영리냐 영리냐 여기 보시면은 이제 Ccorp, LLC, Scorp, Othe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거는 다 미국 현지 법인 기준이기 때문에 혹시 미국 현지 법인을 가지고 계시고 그 미국 현지 법인으로 참석을 하시는 회사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적어 주시고요. 그 외에는 그냥 Other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매출 발생에 대해서 yes, no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투자자를 찾고 있나? 요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유레카 파크관이라는 그 관은 스타트업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투자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제 yes, no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현재 VC가 이거를 보고 찾아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단지 이 CS 측에서 이제 좀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통계를 낼 때.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투자금 기입을 해달라. 뭐 요것도 그냥 이제 뭐 있는 그대로 넣으시면 되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가지고 VC가 찾아오지는 않고 CS가 통계 자료 나중에 만들 때 참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레카 파크 참가 경력 예스노 해가지고 하시고 전시 예정 제품 기술의 특허 여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되는데 그 혹시 이제 등록은 했는데 그 특허가 이제 출원이 안 된 경우는 이 filed pending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개이신 분들은 그냥 yes 해가지고 이미 이제 다 됐다라고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제품에 대해서 이제 쭉 적는 란인데요. 우리 제품에 대해서 영어로 아마 이제 준비를 혹시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영어로 우리 제품 그 설명하는 란을 좀 빨리 만드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기입을 하시면 되시고요. 뭐 그 외에는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산업 카테고리는 아마 이제 그 이미 받으셨을 거세요. 그 산업 카테고리에 맞게끔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다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십니다. 산업 카테고리가 바뀐다고 뭐 전시관 부스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전시관은 우리 이제 창진원은 창진원관, 서울시는 서울시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모여서 하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바뀐다고 뭐 전시관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이게 섹슈얼 테크냐 이런 것도 이제 선택할 수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제품들은 대부분 참가자들은 다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CBD 관련돼서 이게 그 대마 마리화나 성분 관련된 기술인데 혹시 이런 관련돼서 이제 제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미국 쪽은. 그래서 이것도 yes, no로 선택을 하시면 되십니다.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안내사항이 따로 나오진 않고 확인차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품 관련 설명 영어 브로셔 있으면 첨부하시고 두 번째 제품 올리고 싶을 경우는 yes 한 다음에 또 나오는 똑같은 칸에 대해서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혹시 뭐 이제 다른 데서 혹시 수상 이력을 있으시거나 내가 이렇게 파크가 이거 이제 참가해서 이제 선정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으면은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CTA 회원 관련 정보를 받고 싶으면 yes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메일링 리스트 신청 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뭐 특별하게 CTA 관련돼서 저도 이제 보니까 이게 연간 회원비가 있는데요. 연회비가 있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혹시 이제 CTA 쪽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시면 한번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CES 혁신상 신청 방법입니다. 네,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 링크는 아래와 같고요. CES 홈페이지 가셔도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CS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보시면은 그 하단에 메뉴 쪽에 보시면은 그 이노베이션 어워드라는 메뉴판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시면 그 관련돼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라는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뉴 유저로 아마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미 아이디가 있으시면은 이제 기존 아이디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 내용은 이제 회사 이메일 주소로 해서 담당자 이메일을 적으시면 되세요. 내용 꼭 여기에다가 대표님을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담당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 왜냐면 여기에 기입하는 사람이 내가 뭐 대표다 아니면은 뭐 프로덕트 엔지니어다 뭐 프로덕트 디자이너다 이렇게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꼭 이렇게 대표님을 안 넣으셔도 되시고요. 얼터너티브 컨택은 이제 혹시 뭐 비상 연락망 같은 거죠. 그래서 해당 연락처로 혹시 이제 연락이 안 되면 다른 데로 이렇게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고
CTA 멤버십 회원 여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회원이시면은 그 혁신상 참가비가 할인을 받습니다. 그 대신 연회비를 내시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yes, no로 선택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 요거는 이제 그 회원 가입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이렇게 쭉 읽어보신 다음에 동의 버튼 누르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되시면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가 이제 생성이 되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제 그걸 이제 접수를 진행하라고 그 녹색 글자가 보이면 이제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산업 카테고리 이제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그 CES 2023 엑서비터 해가지고 넣으시면 되는데 요게 아마 그 밑에 하단 칸은 우리 뭐 그룹으로 같이 들어가 있나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하나 뭐 이런 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해당되는 거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총 8개의 기입란이 이제 뜨게 됩니다. 네, 총 8개 밑에 보시면은 1번, 2번 그리고 3번부터 8번까지 있습니다. 1번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기입란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회사명 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끝나면은 이제 작성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체크 표시가 녹색으로 뜹니다. 그러면 녹색으로 뜬 거는 모든 기입란이 다 채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을 이제 누르시면 제품에 대해서 이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제가 이제 그냥 이제 사례로 이렇게 넣어 놓은 내용이고요. 여기 제품명, 회사명, 그다음에 그 회사 법인 설립된 국가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요 세 칸하고 요 다음 칸까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제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공학적으로 어떤 기능성과 혁신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디자인적인 내용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유려하고 아름다운지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독창적인지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이노베이션. 요 세 칸이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을 가장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엔지니어링 파트는 우리가 이제 기능적으로, 공학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고 소재, 부품 특징에 대해서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학적인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에서 적으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칸 디자인은 우리 스타일 그리고 고객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환경 친화적이고 이런 내용을 이제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이노베이션은 제품의 세 가지 키포인트 혁신성, 독창성 기준으로 해서 이게 우리 제품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어떤 특허를 갖고 있고 우리가 왜 CES 혁신상을 탈 수밖에 없는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은 영어로 된 부분을 제가 조금 이제 번역을 해서 말씀드린 거여서 뭐 이렇게 다시 한번 그냥 영어만 보셔도 그게 이제 어렵진 않으실 거고 이 부분을 좀 가장 잘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 제품 첫 번째 제품 그 디테일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작성 예시를 이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거를 제가 이제 다 읽어드리진 않을 텐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아주 함축적이고 임팩트 있게 우리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임팩트 있게 적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서도 안 되고요. 짧지만 우리가 하는 제품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표현을 하시면 되십니다.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더 길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 요 내용도 임팩트 있게 적어주시면 되세요. 자세하면서도 함축적으로 말은 쉬운데 실제로 써보면은 쉽지는 않죠. 예,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심혈을 기울여서 계속 연구하신 제품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이렇게 우리 제품을 설명해서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디자인, 그리고 이노베이션 요 세 가지를 한번 이렇게 잘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고민을 하셔서 하시고 저희가 이번 지금 멘토링 하면서 첨삭을 이제 같이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MS 워드로 된 양식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2회 첨삭을 해 드리고 첨삭이 다 잘 완료가 되면 이 온라인 사이트에 직접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파트가 이제 다 끝나면 이제 뭐 거의 다 대부분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단답형의 간단한 내용들이어서 보시면 모델 넘버 적으시고 요거는 그냥 자체 모델 넘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매 가격, 제품 길이, 제품 넓이 이거 다 이제 미국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 CES는 이제 미국 행사기 때문에 환율도 US 달러, 길이도 인치, 넓이도 인치로 하시고
제품 높이도 인치, 무게는 온스나 파운드, 그리고 다른 뭐 기타 기술적 스펙, 역시 에너지스타, 에너지 세이빙 관련된 거죠. 에너지스타 서티피케이션 예스 노로 이제 트시고, 현재 제품 개발 단계는 요 밑에 보이시는 하나, 둘, 셋, 넷 다 5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뭐 특허가 되어 있냐, 뭐 출원 중이냐, FDA 받았냐, 뭐 진행 중이냐, 이런 거 적으시면 되고, 또 이제 주요 고객도 B2C냐, B2B냐, 뭐 리테일 채널을 활용해야 되냐, 라이센싱 비즈니스 모델이냐, OEM이냐, 뭐 R&D냐, 요거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장 출시하는 그런 날짜를 꼭 여기다가 적으셔야 되는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1월까지 중에 출시하는 것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유레카 파크관이랑은 좀 다르죠. 제품 구매 가능 웹사이트를 같이 링크가 있으시면 다르시고, 없으시면 안 다르셔도 됩니다. 맨 마지막에 지금 이거를 작성하는 사람의 그 신원을 이제 이것 중에서 태기를 하시면 됩니다. 내부 직원이냐, 외부 직원이냐, 요거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십니다. 지금까지 뭐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또 가장 또 두 번째로 중요한 파트인데요. 이 CES 웹사이트에 올라갈 제품을 2장을 꼭 이제 넣으셔야 됩니다. 이 CES 혁신상 평가위원들이 뭐 분야가 각각 다르겠지만 정말 전 세계에서 수만 개 기업들이 이 혁신상을 이제 지원을 하는데, 실은 그 올려진 그 제품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시각적인 자료가 이제 필요하고, 시각적인 자료로 우리 제품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제품 디바이스 기준으로는 이렇게 그 평면에다가 올려놓고 평면도 위주로 해서 이제 사진을 업로드하라고 이제 추천을 해 놓았고, 그래서 이제 위에 보시면 위에 세 개는 딱 이렇게 요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올려놨고, 밑에 세 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제품이 없는 경우나 아니면 이제 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실 경우는 아래처럼 이렇게 사진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2장을 꼭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사진이 없으면은 아마 이 혁신사항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요새는 이제 워낙 그 뭐 유튜브라든지 SNS에도 이제 제품 비디오가 이제 너무 이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 비디오가 있을 경우에 URL을 업로드하고 영상 암호 걸렸으면은 기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영상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안 넣으셔도 되는데, 이쪽 CES 측에서는 영상이 있으면은 꼭 올려놓으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만 개 기업들을 다 일일이 그 텍스트를 보고 검토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영상이 있으면 훨씬 더 그 영상이 있는 제품들 먼저 평가위원들이 보게 되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영상을 보고 빨리 이해를 하고 관심 있고 흥미로우면은 그 혁신상 대상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텍스트를 자세히 읽기 때문에, 아직 뭐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 아예 없지는 않으니까 혹시 이제 영상이 있으시거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을 준비해서 이렇게 유튜브나 뭐 이렇게 채널에 올리신 다음에 그 URL을 적어 놓으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언베일 CES라 그래가지고 10월부터 해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그 프레스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데이를 하는 거죠. CES 측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월 10일에 파리,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이렇게 이제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16일에 그 CES 11월 16일에는 CES 홈페이지 뭐 이런 데서도 이렇게 쭉쭉 진행이 되는데, 내가 이 언벨 미디어 우리 거를 CES 이노베이션 데이를 탔다는 거를, 혁신상을 탔다는 거를 이제 노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선택을 하시고, 아니다 나는 1월 달에 열리는 CES 때 가서 혁신상 그 수상을 노출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엠바고를 거는 거죠. 예, 위에 올려드린 대로. 예. 저는 개인적으로 10월부터 일정에 맞춰서 언론 노출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기업분들마다 아마 상황에 따라 뭐 선택하실 텐데, 제가 보는 CES는 마케팅의 그 수단이 가장 큽니다. 예, CES 참석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기서 뭐 뭔가를 뭐 이렇게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CES라는 마케팅을 활용을 해서 파트너를 발굴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능하다면 내가 혁신상을 받았다고 이제 확정이 되면 10월부터 이렇게 해서 언론 노출하고, 물론 이제 뭐 또 창진원이랑 그다음에 서울산업진흥원 같이 또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미리미리 하시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2023년 신상 접수 관련 규정 동의서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동의한다라고 클릭하고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까지 이제 다 마치셨으면 이제 참가비 납부를 하셔야죠. 그래서 크레딧 카드로 이제 납부를 하셔야 되고 이 날짜에 따라서 얼리버드랑 또 그 일반이랑 또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8월 26일까지 접수하시는 분들은 799불 납부하시면 되시고 아직 그때까지 준비가 좀 덜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에 하겠다고 하시는 데는 999불을 하셔야 되고 9월 7일 이후는 아예 접수가 안 됩니다. 이 창 자체가 안 뜨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9월 7일까지는 접수를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제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수정이 가능합니다. 결제하시기 전까지는 그 로그인 하시면 언제든지 뭐 모든 거를 다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제는 뭐 이 기간에 맞춰서 하시더라도 그 전에 수정이 다 가능하니까 들어와서 수정을 하시고 근데 결제하고 나면은 이제 수정이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우리 저기 작년에 수상하신 기업분들 대표님들께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따로.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진행이 다 됐죠. 그래서 이제 저는 1번만 완성을 하고 2번부터 요 다음 페이지까지는 완성을 다 안 해서 이렇게 다 X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거를 다 완성을 하시면 녹색의 체크 마크가 다 이제 뜨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혁신상도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접수를 하시게 되면 결제까지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샘플인데요. 접수 확인 이메일을 받으실 겁니다. 접수는 아마 9월 7일 전에 다 하시겠죠. 그래서 접수를 하시면 본인이 잘 접수하셨다고 이메일로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결제를 하시면은 또 결제 확인 이메일도 이렇게 같이 옵니다. 예, 결제가 잘 됐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CES 혁신상에 드디어 이제 최종적으로 수상이 되시면 이렇게 축하한다는 그 수상 확인 이메일이 10월 중순경에 이제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을 받으시면 너무 좋으시겠죠. 저도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많은 우리 참가자분들이 이 CES 혁신상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최종 수상 확인 이메일을 받으시면 저희 킴벤처러스로 또 같이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미리미리 집계를 해서 창진원과 그 서울산업진흥원이랑 서울디지털재단 쪽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일정인데요. 그 전체 그 혁신상 신청 양식 MS 워드를 아마 배포를 다 받으셨을 거세요. 그래서 요거를 작성을 하시면 저희 쪽에 가급적 빨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빨리 보내주실수록 빨리 검토를 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착착착착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업별로 1대1 멘토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요. 뭐 요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올해 CES를 이제 다녀와봤기 때문에 CES에서 어떤 거를 요구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아마 뭐 꼭 이 혁신상이나 이제 이 유레카 파크관 관련돼서 또 궁금하시지만 그외 뭐 일반적인 우리 CES 참가할 때 뭐 필요한 사항들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혁신상이나 뭐 유레카 파크관 가서 이렇게 더 잘 활용하려면 어떤 걸 하면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멘토링 해드리는데, 요 날짜는 꼭 8월 22일까지 일단 1차적으로 받고, 저희가 이제 기업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해당 사항에 따라서 좀 이렇게 유연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했고요. 첨삭 및 피드백도 지금 날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업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도 유연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8월 26일까지 얼리버드 신청 때까지 신청하실 수 있는 기업들은 먼저 일단 1차 접수를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또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일반 접수 때 하실 기업분들은 9월 7일까지 해서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TA 인증을 못 받으면 혁신상 수상 신청 못 하나요? 아닙니다. CTA랑 혁신상은 관련이 없습니다. 네, 단지 할인을 받습니다. 혁신상 아까 그 799불을 499불 이렇게 할인을 받습니다. CTA 인증, CTA 멤버십이 되시면
하지만 혁신상을 받으시는 거랑 멤버십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9월 초에 완성이 되시면 일단은 그 9월 7일 전까지 하실 수 있으시면 저는 동영상까지 촬영해서 9월 7일에 맞춰 제출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CES 참여가 예상되는 인원은 모두 사전에 기입해야 되는지요? CES 참여가 예상되는 인원은 가급적 다 사전에 기입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고요. 현장 신청 가능합니다. 네, 현장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에서도 티켓 구입할 수 있는데,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비용이 조금 한 뭐 30%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제품일 경우 프로덕트 사이즈는 어떻게 기입해야 되나요? 네, 소프트웨어 제품은 프로덕트 사이즈가 없죠. 네, 그래서 따로 기입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꼭 그 기입해야 된다라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수 기입 칸이면은 거기에 그냥 뭐 임의로 숫자를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패턴트는 한국 패턴트도 네, 한국 패턴트도 괜찮습니다. 제품 가격은 프리 앱일 경우 프리톤은 영어라고 작성됩니다. 네네, 무료면은 당연히 영원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인들 제품 출시는 2022년 4월 1일인데 홈페이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은 2021년 9월에 CF물 촬영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올해 1월 달 기업들도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유레카파크 그 거절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CTA 측에다가 이거는 우리가 실제 출시는 뭐 예를 들어 뭐 2022년 4월 1일이고 그 영상은 시제품이다. 그렇게 이제 몇 번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게 다행히 이제 그 얘기가 설득이 돼서가 됐는데 그 과정이 좀 굉장히 길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증빙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 측에서 회사 측에서 이제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CTA 측이 충분히 설득이 되지 않으면 아마 이제 유레카 파크 간 그 승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프리뉴는 일단 1차적으로는 이 건 때문에 아마 거절은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거절 받으셨다고 해서 뭐 바로 뭐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내용 증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요건 뭐 그것만 해서는 이제 하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내리고 다시 재업하면 될까요? 뭐 아직 유레카 파크간 안 하셨으면 내리시면 좋을 텐데 그게 혹시 또 어디 뭐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뭐 다른 뭐 미디어라든지 뭐 어디에 이렇게 이때 올렸던 영상들이 뭐 이렇게 우리는 모르지만 어딘가 이렇게 묻혀서 남아 있으면 걸리겠죠. 네. 뭐 그래도 이제 뭐 우리 실제적으로는 시제품이 뭐 4월 1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시 52분에 맞춰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전년도 혁신상 수상 기업인 링크페이스와 텍트레이서 대표님께서 혁신상 수상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링크페이스 임경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링크페이스의 임경수라고 하고요. CS 혁신상하고 CS 참가 준비에 관련돼서 제 경험담을 여러분들한테 좀 나눠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CS 혁신상 준비를 저희 어떻게 했는지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CS 전시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바이오 센서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좀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제품이 올해 2022년도에 혁신상을 받은 제품입니다. 귀 제습기, 세계 최초의 귀 제습기, 그런 컨셉으로 이제 받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CS 주요 성과는 저희는 CS를 2020년부터 참석을 했었고요. 작년까지 이제 3년 동안 참석했었고 매년 혁신상을 지원을 해서 3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 초죠. 올해 초에 뭐 유명 IT지라든지 뭐 해외 일간지 그다음에 뭐 뉴스들에 이제 저희 제품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돼가지고 홍보 효과는 굉장히 많이 올렸고요. 요즘에 또 매체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유명 유튜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해외 대기업들하고 이제 협업 기회들을 이제 많이 만들 수 있었고, 그다음에 유통 채널들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수상을 한다거나 CFO 나가서 어떤 성과를 올리면은 팀원들
이제 굉장히 자신감하고 자부심이 올라가는 그런 성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CS에 대해서 CS 혁신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앞에서 킴 벤처러스 김 이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CS 혁신상을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홍보,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인지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CS 혁신상 꼭 받으셔가지고 좋은 홍보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 혁신상 준비는 좀 미리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아마 다들 이미 준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2020년도부터,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의 혁신상 수상작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각 카테고리별로 보실 수가 있고, 대표 이미지랑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는데, 내가 내고자 하는 카테고리에 지난 3년 동안 제품을 한번 어떤 제품들이 어떤 피처를 가지고 혁신상을 받았는지를 좀 한번 미리 사전에 스터디를 해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매년 이렇게 스터디를 해가지고 이런 포인트들을 좀 중요시하는구나, 이런 제품들이 수상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좀 도출을 해가지고 이제 보고에 맞게끔 이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수는 올해 보니까 얼리버드가 799불이고 그냥 정상적으로 접수하는 게 999불이더라고요. 작년까지는 750불, 950불이었는데 가격도 많이 올랐네요. 네. 저도 아까 요 전 타입의 그 김현성 이사님이 발표해 주신 플로우를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좀 주의할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9월 7일까지라고 하는데 이 날짜는 꼭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닫혀버리기 때문에 절대 접수를 할 수가 없고요. 중복되는 내용들을 좀 넘어갈게요. 카테고리 선정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카테고리가 보시면은 지금 올해 기준으로 아마 제가 정리한 거 27개가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대 3개까지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은 최근 3년 동안 혁신상 수가 계속 늘어나는 제품군들이에요. SM 웰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뽑았죠. 작년에 59개 뽑았는데 한 3년 전만 해도 한 20-30개 수준이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쪽에 제품을 혁신상을 굉장히 많이 뽑게 되고, 거꾸로 뭐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많았다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은 많이 뽑으면은 아무래도 당첨될 확률이 좀 높겠죠. 네, 이제 그런 거에 좀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혁신상은 뭐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에 어떤 혁신상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진짜 이거는 완전 썸씽류야, 새로운 제품을 내시는 것도 두 가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프로덕트 아까 전에 7가지 보여드렸는데 프로덕트 디테일이 여러분들 혁신상을 수상하는 데 있어서 거의 95%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요. 이제 프로덕트 디테일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제품 이름이 있는데, 제품 이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CS 혁신상이랑 받은 제품하고 이름이 중복이 안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고요. 요건 좀 꼼수인데, 역시 여러분들 지금 CS 혁신상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혁신상을 이제 과거 3년치를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소팅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이름이 A로 시작하거나 숫자로 시작하면은 홈페이지 맨 처음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뭐 굳이 무리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프로덕트 디스크립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이제 100워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100개의 단어로 이제 우리 제품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 제 오른쪽에 이제 저희가 올해 받았던 제품을 설명하는 건데, 여기에 함축적으로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제품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이고, 이 제품의 목적은 뭐고, 제품의 주요 특장점들을 100단어로 잘 설명해서 내시면은 좋아요. 이걸 굉장히 심플하게 낼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받았던 제품 설명인데 2020년도에 보면 굉장히 풍부하게 서술됐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보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냈습니다. 그냥 호흡과 하트 모니터링 시 솔루션이라고 되는데 이게 결국 아까 이 부분 제품 디스크립션에 써낸 부분들이 나중에 수상을 하게 되면은 노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유일하게 이미지와 이 디스크립션이 외부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출이 되는 게 딱 두 가지인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2021년도에 보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됐기 때문에 언론에서 거의 연락이 안 왔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2022년 같은 경우 굉장히 연락이 많이 왔고 그래서 여기를 딱 봤는데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좀 안 나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품명에 간단하게 한 3-4단어로 자기 제품이 어떤 거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요약해서 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2020년도에 그렇게 했었는데 디어라는 제품이고 이거는 세이프 리스닝 포 키즈에 해당되는 제품이야 라는 거를 제목에다가 이제 다 집어넣게 됩니다. 제목은 총 10개의 단어로 구성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 이거는 이제 혁신상을 수상하느냐 마느냐를 이제 판가름짓는 이제 3개의 카테고리인데 이게 이제 우리 제품을 기술 관점, 디자인 관점, 혁신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신 분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맥스 250워드였는데 올해 또 줄어들었더라고요. 200워드로. 그래서 200워드로 여러분들의 제품을 이 3가지 관점에 있어서 잘 어필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글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영어로 검수를 꼭 받으시고 원어민 검수를 받으시고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황하게 그냥 쭉 서술형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어떤 각각에 대해서 한 2-3가지 꼭지점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 요소에는 1, 2, 3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어필한다. 뭐 디자인 관점에서도 1, 2, 3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2-3꼭지로 이제 정리하시는 것도 심사위원분들이 읽으시기에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펙 부분, 뭐 아까 질문 올라오고 뭐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질문 있었는데 별 표시 없는 것들은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저희도 입력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는데 맨더터리 부분만 잘 입력하시면 되고요. 근데 굳이 정보가 있는데 굳이 입력을 안 하시는 것보다는 풍부하게 입력하시면 좋긴 하겠죠. 근데 꼭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이미지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혁신상을 수상하고 나면은 프로덕트 디스크립션하고 이미지가 대표적으로 외부에 노출이 된다고 했는데 이미지는 보시면 이제 이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낸 이미지는 왼쪽 하단에 이런 이미지인데 결국 CS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정중앙에 크롭이 돼서 제품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제품이 막 잘려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제품을 설명했는데 인물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메인 이미지는 프리뷰를 고려하셔가지고 제품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혁신상을 수상하면 수상 로고가 이제 달리는데 이런 것들이 겹치지 않는지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회사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까맣게 표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겹치지 않게 제품만 깔끔하게 나오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미지도 그냥 마구잡이로 올리실 게 아니라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메인 이미지를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최대 5장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당연히 제품을 이제 잘 어필을 해야 되겠고 이 제품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는지 그다음에 제품의 구성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다변화해가지고 제품을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사도 가능하고 렌더링 이미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JPG랑 PNG 둘 다 올릴 수 있다고 설명은 돼 있는데 그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JPG를 올리는 걸 CT에서는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JPG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는 유튜브 링크 활용하시면 되고요. 있으면 좋습니다. 그 비디오가 너무 긴 것보다는 뭐 한 1분에서 3분 이내로 우리 제품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활용되는 거고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설명돼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영문 자막을 넣으셔가지고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것도 필수사항은 아니지만은 있으면 이제 심사라든지 이런 데
동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나머지는 이제 그 김현서 이사님이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들이라서 이제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CS에 왜 가는지에 대해서 진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제품 PR, 그다음에 소비자 니즈 검증, 그다음에 이제 유통 채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주요 중점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돼서 했었고요. 요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혁신상을 받으면 굉장히 플러스 알파의 힘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목적을 이제 잘 하시고 그 목적에 맞게 내가 전시회 기간 중 어디에 집중할 건지를 이제 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는 언론에 집중하겠다. 우리는 뭐 바이어에 집중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어떤 시장 검증에 집중하겠다. 그러면 이제 준비해야 될 그런 목적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런 목적을 잘 선정하셔가지고 CS 가시면은 좀 더 많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아이템하고 혁신상을 동시에 준비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이제 전시회 준비입니다. 그래서 9월 초까지는 혁신상하고 아이템 준비를 하시고 9월 이제 혁신상 접수하고 나신 다음에 이제 전시회 준비를 이제 쭉 하시면 되고요. 전시 아이템은 일단 카테고리를 선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 카테고리에 맞게끔 내용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최대 아까 3개까지 접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동일한 제품이라도 각각 다른 카테고리에 다른 포인트로 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물쇠 같은 이게 작년에 이제 혁신상을 2군데서 받은 건데 피트니스 이게 그 농구 가방이라든지 이런 운동 가방을 그 지문 인식으로 자물쇠를 채운 제품이었는데 얘네들은 피트니스 스포츠에도 내면서 그것들을 이건 장애인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장애인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라고 해서 액세서빌리티에서도 내가지고 이렇게 관점을 또 동일한 기능과 동일한 제품이니까 관점을 바꿔서 다른 설명으로 2군데에서 이제 혁신상을 받은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전시회 준비 같은 경우 이제 부스는 이번에 한국관으로 가시게 되면 아마 부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 지원들 이제 받으실 테니까 이런 지원 사업들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보 관련돼서 아마 혁신상을 수상하시는 기업들은 아까 전에 그 메인 디스크립션하고 이미지를 잘 준비하셨다면은 외부 언론에서 연락이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11월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할 거고요. CS 근방에 가면 더 많이 연락이 오는데 미리 프레스 릴리즈를 영문본으로 여러 개를 좀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그쪽에서 이제 프레스 릴리즈 보내달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안 되니까 미리 프레스 릴리즈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저희 제품에 대한 홍보 요소들도 각자 홈페이지에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홈페이지 링크도 같이 주시면은 프레스 릴리즈랑 그 홈페이지 링크라든지 그다음에 유튜브 제품 소개 가지고 기자들이 그것들을 잘 버무려서 기사를 잘 써주니까요. 이런 것들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마 심사위원 보시면 목록 보시면 BBC가 인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BBC가 굉장히 크게 매년 CS에 참석을 하는데 BBC 같은 경우는 한 11월 정도쯤에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제품을 미리 보내달라고 영국으로 이제 BBC 본사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일정에 맞춰서 이제 제품이 미리 준비도 돼 있어야 되고 어떤 영상 촬영을 위해서 뭐 비롤 같은 것들 준비 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CS 혁신상을 수상하시게 되면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것도 올해 아마 팀 벤서러스에서 알려주실 텐데 CS에서 이제 CS만의 이제 홍보 기회들이 있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래서 CTA 주관의 이제 글로벌 피칭 대회도 있고 그리고 미국 현지 방송 소개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현지 방송 소개는 미국 로컬 방송국에서 아침 시간에 저희 제품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무료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미리 시제품을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또 별도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절차라든지 언제 내는지 이런 거는 아마 팀 벤처러스에서 아마 안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도 작년에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참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출장 준비는 이제 숙소랑 비행기는 당연히 CS가 가까울수록 가격이 마구 올라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CS 기간 앞뒤로 빡빡하게 가시면은 모든 게 다 비쌉니다. 비행기 값도 비싸고 숙박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조금 앞에 그리고 뒤에 좀 며칠 붙여가지고 뭐 휴가를 붙이시든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면은 이제 비용이 약간 저렴하게 이제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작년에 이제 CS 혁신상 받고 언론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서 미국 어디 기자분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야, 너의 홈페이지 접속이 안 돼, 체크해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봤더니 언론 노출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홈페이지 트래픽이 오버돼서 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그런 호스팅 서비스 용량 같은 경우도 CS 기간 동안 좀 늘려서 나가시는 것들이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부스는 뭐 여러분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K-스타트업에서 지원해주는 부분 나가시는 부분으로 저로 알고 있어가지고 별도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팅 조율도 이제 전시회 가서 누구를 만날 건지를 미리 바이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협업할 기업이라든지 미리미리 검색을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컨택해서 미팅을 잡아놓고 가셔야지 굉장히 알차게 전시회를 갔다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 있다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냥 이렇게 쓱 지나쳐 가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현장에서 미리 약속을 잡아놓고 미팅을 하시는 것도 좋고, 현장에서 또 이제 호객 활동 이런 것들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아마 나중에 또 가이드가 나갈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혁신상 이번에 9월 초까지 접수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숙소랑 비행기들 미리미리 잡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스 디자인이라든지 배송, 그다음에 시제품 준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홍보랑 미팅 잡기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 발표는 준비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요 바로 직전에 나왔던 질문 제가 좀 대신 답변을 드리면은 신청서 작성 시 하드웨어 디자인과 내부 UI 디자인 모두 다 와서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지를 총 5장 낼 수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저희 제품의 메인 피처가 나오는 것들을 메인 이미지로 잡으시고 나머지 옵셔널로 이제 추가로 낼 수 있는 이미지에다가 그런 부분들 앱은 이렇게 구성이 됐고 이런 UX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잘 하시면은 5장을 활용해서 하시면 다 충분히 담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레카 파크관은 부스에 가장 적합한 참여 인원이 몇 명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유레카 파크관은 부스가 굉장히 다 작아요. 조금만 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최적의 인원은 한 3명? 3명인데 CS 전시회를 가시면 4일 동안 진행되는데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이제 교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이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는 다 같이 갔거든요. 6명이 이렇게 같이 가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왜 그러냐면 전시회만 우리 부스만 지키고 있으면 좋은 다른 부스들도 좀 구경도 하고 하면 되게 좋은데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3명 플러스 알파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가시면 부스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3명, 4명이 저는 좀 적당한 것 같습니다. 4월 말 낮 3시 라스베가스 도착 예정인데 4일 말 이때가도 부스 셋업이 가능합니다. 하루 전에 세팅을 다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잠깐 CS가 제가 알기로는 5일부터인가요? 5일부터면은 하루 전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스 세팅을 하시는데 부스 세팅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한두 시간이면 다 세팅을 하시고요. 그래가지고 3시 라스베가스 도착이면 입구 심사하고 어쩌고 레트하고 가시면은 조금 빠듯할 것 같긴 한데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물건은 핸드캐리 하실 수 있는 건 핸드캐리해서 갖고 가시고요. 물건은 아마 킴벤처러스에서 이제 그 화물 선적에 대해서 별도 안내해 주실 거고 그걸로 보내시면은 가시면 도착해 있을 거예요. 물건이 제 부스에. 예. 의자는 안 갖고 가셔도 됩니다. 거기서 제공해 줍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경우 어떤 사진이나 제품의 사용이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거기 그 프로덕트의 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 적지 않으셔도 돼요.
거기다가 굳이 이상한 정보를 넣느니 그냥 저는 공란으로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명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아마 작년에는 저희는 이제 부수 한 개당 한 명의 그 통역을 붙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기본적으로 다 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하시는 분들을 가급적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 많이 같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영어가 가능해야 하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 분들도 되게 많이 오세요. 그래서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은 한국 분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거든요. 예. 근데 영어 하시는 분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혁신상을 수상하지 못해도 CS 가는 것만으로도 홍보랑 거기에 굉장히 많은 기업인들이 오시고 굉장히 많은 언론인들이 오시거든요. 혁신상을 수상하면 당연히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나실 수가 있어요. 저는 혁신상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CS 가는 것은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좀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가만히 있고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 아무도 우리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고 홍보 전략이라든지 그쪽 현장 가서 어떻게 할지 아까 전에 뭐 사전 미팅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거기서 그 현장 IR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잡아당기는 거죠. 쉽게 해서 저희 부스 와서 구경하고 가시라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 있다고 우리 부스를 찾아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질문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네. 이어서 텍트레이서 전철우 대표님께서 수상 노하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텍트레이서 전철호 대표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혁신상을 수상하긴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또 소개하는 자리를 가져서 되게 영광스럽고 또 어제 작년 일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작년에 신청했던 시절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제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담을 다 공유해드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선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이미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저는 제가 작성한 신청서와 그리고 그 선정이 되게 된 제 나름대로의 추론 정확하게 제가 왜 이게 선정이 되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자들의 의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의 방식 노하우로 신청서를 작성했고 영광스럽게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어떤 신청 절차를 거쳐서 이게 선정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B2C라기보다는 B2B에 가깝습니다. B2B를 하신 분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자동화 로봇 시스템입니다. 재고관리 자동화 시스템인데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링크페이스처럼 단연도에 걸쳐서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가이드라인을 숙지를 하고 가이드라인에 충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신청을 했고 어떻게 선정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이미지가 아마 포함이 됐었을 텐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저희들이 선보였던 제품 자체가 글로벌하게 존재하지 않던 최초의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했었어요. 이런 컨셉이고 이런 컨셉으로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주지시켜야 됐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싱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게 어떤 제품인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썼어요. 딱 보자마자 이게 뭐지라는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죠. 일단 뭐 정부 과제도 그렇고 어떤 발표, 뭐 데모데이 IR도 그렇지만 첫 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요약 제품 설명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동감을 해요. 정부 과제든 뭐 어디 발표든 IR이든 이런 뭐 경연장이든 첫 번째 주어지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더 상세하게 보고 어떤 그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활용하시는 게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썼던 이미지인데요. 이미지를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해서 3D 렌더링한 이미지를 활용했어요. 그래서 눈에 잘 띄고 이게 뭐지? 좀 팬시한데? 막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멋진 3D 디자인을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이런 팬시한 3D 이미지, 렌더링 이미지가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최대한 가지고
이런 렌더링 이미지를 가지고 홍보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게 제품 구조에 대한 이미지도 넣었는데요. 이게 어떤 파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넣었어요. 이게 저의 노하우입니다. 네, 뭐 다른 쪽은 이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이런 제품에 이런 구성 요소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했었어요. 홍보 영상인데요. 잠깐 저희 제품이 어떤 걸 하는지 좀 보여드리고, 저희들이 레일이랑 와이어 기반으로 재고 관리를 하는 자동화 로봇이에요. 이렇게 영문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저희들이 로봇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이 먹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 이제 자막이 있으시죠. 자막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와이어와 레일 트랙을 이용해서 재고의 모든 재고들을 인식을 하고, 이런 재고 정보를 원격으로 전송하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3D 화면을 통해서 재고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위로 사다리 타고 올라가지 않아도 원격으로 재고를 실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의 기능이에요. 보시고 이제 컨셉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할 건데요.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 어떤 걸 하는지 좀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제품 설명을 이렇게 넣었어요. 요건 제가 왜 올렸냐면 캡처를 하시든지 하셔서 참고를 하십시오. 저는 이게 잘 써졌는지 안 써진 건지 잘 몰라요. 하여튼 선정이 됐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일단 제품 설명에는 어디 쓰는 물건인지 일단 잘 설명을 하고, 한눈에 이 제품이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많이 던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고 간결하게, 지루하지 않게, 복잡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합니다. 영문인데요. 영문은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어를 영작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번역을 썼습니다. 번역사도 아무 번역 쓰지 말고 전공하는 그 분야의 전공자인 번역가를 꼭 쓰십시오. 그래서 검토를 하고 내용이 이상 없는지 꼭 검토를 한 다음에 제출을 하죠. 그래서 영문화는 되게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적었고요. 기술 설명은 좀 상세하게 넣었죠. 이 기술이 어떤 설명이며 쉽게 이해하고 간결하게, 항상 쉽게 이해되고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미국 사람들은 되게 직관적이고 그리고 실용적인 걸 되게 중요해요. 오히려 디자인 쪽을, 저는 CES에서 디자인 쪽을 많이 본다는 게 좀 의아했던 게, 미국 사람들은 실용성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같은 작성할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텍스트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디자인 막 그런 그래픽 이런 뭐 디자인, 파워포인트 디자인 정말 허술하게 그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CES가 디자인을 많이 본다니까 디자인에 더 신경 쓰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술 설명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 설명을 쉽게 이해되고 간결하고 그리고 어렵지 않게 쓰셔야 돼요. 어렵지 않게. 그러면서 때로는 글쎄요, 그 사람들이 기술을 다 평가하진 않잖아요.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막 세부적으로 바라볼 수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과장해도 괜찮아요. 뭐 제가 과장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팬시하게 쓰세요. 이 봐도 멋지다. 이건 하나의 쇼예요. 쇼,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 내용을 써도 되고요. 그래서 꼭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꼭 적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시면 돼요. 좀 멋있게 좀 적으세요. 이게 영문으로 번역을 했고요. CES는 디자인이 꽤나 많이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겠죠. 멋있는 제품, 디자인적으로도 좀 유려하고, 그렇죠? 외관적으로 좀 멋진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CES 전시 자체를 좀 약간 돋보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 심미적인 부분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저는 최대한 이 내용을 어떻게 적었냐면, 뭐 이런 구성이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디자인이 들어갔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강조했고 뭐 에코 프렌들리 뭐 이렇게 넣고 이런 내용을 제가 막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거미의 뭐 컨셉, 실제로 그랬습니다. 스파이더고잖아요. 그래서 거미의 컨셉, 부드러운 곡선 라인을 최대한 유지했다. 뭐 이런 내용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뭐 사실 꼭 사실이 아니라도 자기가 멋지게 만드는 내용을 만들면 됩니다. 혁신성이 딱 이거죠. 입장 바꿔서 심사위원으로 돌아가면 정말 유사한 제품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태 정말 많은 유사한 제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뭔가 핵심이 있어야 되죠. 기존이랑 뭐가 다른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실용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게 신경 쓰셔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걸로 거의 가점이 거의 100배여서 100배. 왜냐하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컨셉이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에 베너핏이 있었던 것 같지만, 뭐 여러분들 같은 B2C 같은 경우는 특정한 요소가
개선이 되거나 고도화되거나 아니면 혁신성을 가지고 온 그런 경우가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아주 부각시키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다른 부분은 죽여버리고 오히려 그 핵심 부분을 부각시켜서 설명을 하면 이미 그 심사위원들은 워낙 많은 제품들을 거쳐갔기 때문에 웬만해서 다 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좀 새롭네? 그럼 그 포인트 하나가 선정을 시켜줄 수 있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보과제 많이 해보시죠. 정보과제랑 다를 게 없어요. 보시면 이거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딱 얘기하는 거죠. 이거 하나 괜찮아서 이게 메릿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시장성이 있다라고 다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파고드십시오. 자신만의 핵심, 혁신성을 파고드셔서 그걸 어필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전체적인 기존에 있는 것들을 계속 나열하는 것보다는 정말 자기가 핵심으로 생각하는 핵심 기술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그 내용 상세하게 쓰시고 너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고 평이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존과 뭐가 다른지에 대한 차별성을 정확하게 피력하라. 그리고 이제 어디셔널 카멘은 뭐 이런 거죠. 뭐 이 제품 만들었는데 시장성이 이렇고 지금 현황이 이렇고 누구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걸 할 거야. 그리고 CES 혁신상 받고 난 후에 우리가 아마 이전 비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디에 활용할 거야.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이걸 꼭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도 쓰세요. 꼭 필요하고 이걸 받게 되면 우리가 정말 글로벌하게 이 혁신 제품이 될 수 있다. 그래 자기들도 그렇거든요. 이런 게 혁신상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들이 막 글로벌 제품이 됐을 때는 오히려 역으로 자기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제품이 나와서 이게 혁신 제품으로 태동했고 그 제품을 위해서 이 회사가 예를 들어 뭐 글로벌 기업으로 부상했다. 뭐 이렇게 된다면 그것도 자기들한테도 오히려 역으로 성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어디셔널 카멘트도 쉽게 쓰지 마시고 요걸 잘 활용하세요. 많은 내용을 쓸 수 없잖아요. 글자 자수까지 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주요 포인트 작년에 제가 받은 내용들인데 혁신성, 효용성 되게 중요해요. 비즈니스, 효용성, 비즈니스 이거 썼을 때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잘 풀어서 쓰시면 됩니다. 뭐 잘 없으시면 만들어서 효용성이 있게끔 만드시는 거 중요하고요. 비즈니스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잘 쓰실 수 있잖아요. 이건 비즈니스 잠시만요. 그래서 비즈니스대로 시장성이 있고 어떤 시장으로 진출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이런 숫자적인 뭐 figure 그러니까 숫자도 좀 적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적으세요. 보시면 뭐 제품의 가격이나 이런 것도 좀 써달래요. 그런 것들은 이제 타당성을 따지는 거죠. 그 사람들도 이게 이렇게 비싸면 이게 시장성이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이렇게 싸다 이런 것도 가격도 적어주세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들은 가격도 적었어요. 예를 들어 레일 설치 비용 얼마고 대당 얼마고 우리 리스로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뭐 그런 것들도 좀 써주면 이게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내용을 쓰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제 3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제품 괜찮네. 이게 시장성이 있네. 똑같아요. 미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다를 게 없어요. 그 사람을 봤을 때 타당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상식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강점에 대해서 자기 효과적으로 필요하는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있잖아요. 왜 CES 혁신상을 못 받아도 전시회 나가면 뭐 장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희들은 전시회 나가고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컸어요. 이게 나중에 대외적으로 그런 것들 직원들의 어떤 자신감 함양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자랑스러워했어요. 되게 좋은 것 같고 이 혁신상을 받으면 정부과제 신청하실 때 이걸 쓰세요. 레퍼런스로. 되게 잘 먹혀요. 예를 들어 뭐 해외 뭐 지원 프로그램 이거 혁신상 받으면 되게 가점이 있습니다. 가점이 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명시적으로는 없어도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게 가점으로 작용을 해요. 저는 국내외 파트너 발굴, 바이어 투자자 발굴 요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전 이쪽은 기대하고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은 우리 제품을 알려야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했지 이걸로 뭔가를 팔겠다. 그냥 저희들은 아직까지 개발 중이기 때문에 팔 시점은 아니었지만 여하튼 연락은 많이 왔었어요. 하지만 이쪽은 저희가 주지했던 분야는 아니었고 그리고 뭐 혁신상 로고 이것도 저희들은 별로 활용은 안 했어요. 근데 언론에서 되게 연락이 많이 왔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론으로 인터뷰도 진행하고 뭐 기사도 대대적으로 되게 많이 떴어서 그리고 아직까지 혁신상으로 인해서 미국 현지 언론에서 연락이 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현지 언론과의 어떤 그런 뭐 적극적인 홍보는 안 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뭐 링크페이스나 다른 기업들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무료 언론 취재 그리고 기사 이런 것들이 되게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무료로 정말 저희 기업을 소개할 수 있는 되게 루트가 된 것 같아요. 그건 되게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투자 유치할 때도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투자자가 있는데 투자자가 되게 스스로도 되게 만족해하세요. 자기가 선택한 기업이 혁신상을 받았다라는 게 나중에 투자 유치할 때 다른 투자 기관을 끌어올 때 또 그게 또 도움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대대적으로 이제 여기 혁신상 받았어. 뭐 투자 같이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이 받은 거고. 이게 이제 아마 중기부에서 마련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혁신상 받고 받은 업체 이 현지 미국의 그 유튜버가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물어보고 지금은 이제 통역가인데 이 친구가 되게 영어를 되게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혁신상을 받으면 올해는 잘 모르겠는데 중기부에서 VVIP를 이렇게 부스에 모셔오셨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님과 수자원공사 대표이사 사장님이 저희 솔루션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부스에 꽤 오래 머물리면서 한참을 설명을 듣고 하셨어요. 이거 저 계속 이 자료도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거 삼성전자 대표님 오셨어요. 이만으로 해도 되게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당장 혁신상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건 100분 활용하고 10분, 10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 기사죠. 인터뷰 무료 이런 것들도 꽤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부 장관님 또 간담회 혁신상 받았다고 또 이것도 좀 자료로 또 활용해요. 저희 장관님 중기부에서 인정했다. 장관님도 만나서 얘기했다. 그리고 혁신상 받으니까 또 이제 과기부 장관님한테 또 시연을 좀 해달라 뭐 또 이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대대적으로 이 혁신상을 통해서 국내에서 많은 저희 기술 홍보나 기업 홍보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런 것들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어느 정도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통역은 영어를 좀 하시더라도 통역은 아마 대동하는 게 그 현지 통역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지 통역은 저희는 되게 운 좋게 되게 아이비리그 학생이었는데 영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돼서 영어를 정말 통역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통역을 되게 10분 활용했고 아까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에어비앤비나 뭐 숙소 있잖아요. 저는 에어비앤비는 비춥니다. 그 라스베가스 저도 에어비앤비 자다가 정말 되게 후회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호텔 그 로컬 호텔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대 호텔이 있어요. 거기에 2인에 1박당 10만 원이었나요? 4명 정도 가면 1일당 2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거예요. 근데 너무 깨끗하고 괜찮은 데가 되게 많아요. 저는 렌트를 했었거든요, 차를. 그래서 렌트해서 차를 계속 타고 다니면서 한국 식당도 가고 거기 아울렛이 되게 좋은 데가 있어요. 그 아울렛 가서 쇼핑도 하고 한국 식당이 정말 많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그 관광지라서 한국 사람들이 거기 라스베가스에 정말 많아요. 식당 많이 일식 식당도 있고 되게 좋은 식당이 정말 맛있는 식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많이 드셔보시고 저 같은 경우 차를 렌트를 해서 내내 차량을 이동하면서 전시장과 숙소를 이동하면서 그렇게 피한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되게 위험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미국 시민권자인데 라스베가스를 그 정도 위험한 데인지 몰랐어요. 저는 밤 11시인가? 너무 배가 고파서 햄버거 가게인가 그쪽에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는 되게 오랫동안 하는 햄버거 가게였는데 거기도 사람이 인적이 너무 없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차를 몰고 들어가다가 흑인이 한 명 그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내리려는 순간에 주머니에 손을 꽂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런데 아니야 다를까 직원들한테 내리지 말자. 그래서 다시 돌아갔는데 그 흑인이 알고 봤더니 robbery 그러니까 그거였어요. 강도였어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내렸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밤에 절대 다니지 마십시오. 라스베가스는 아주 번화한 곳이라도 밤에는 그 총기를 소지한 그런 흑인들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공권이나 숙소는 미리미리 예약을 하시고 미리미리 하시면 그만큼 더 쌉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 외에는 어느 정도 다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한 이 정도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채팅창을 보면 네, 대화창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제 질문인가요? 지금부터 예, 나오는 지금부터, 게, 네, 예, 지금 대표님. 질문 있으시면, 그 관련해서 뭐 전시회나 아니면 뭐 그 현지 사정이라든가 아울렛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전시회 관련도 혁신상 관련한 질문도 뭐든지 다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3번이요. 숙박비, 먼저 질문 숙박비요. 그 호텔에 그 전시회장 같은 건물에 그 호텔인데 거기 너무 비싸요. 30만 원, 너무 40만 원씩 하거든요. 거기는 저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가깝긴 가까운데 그냥 거기 주차장이 있어요. 무료예요, 주차장. 그냥 한 15분 떨어진 곳에 로컬 모텔 호텔이 되게 많아요. 너무 깨끗하고 전 너무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이동이 너무 자유롭고 그 호텔이랑 심지어 그 전시회관의 호텔이랑 주차장이 너무 멀어요. 한참을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카지노를 막 안에 카지노 내부를 거쳐갖고 가는 한참 걸렸고 그러면은 이제 로컬 모텔 가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면 깨끗하게 2명이 잘 수 있는 2인 1실 호텔에 가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추천해요. 저는 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그곳에 꼭 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로컬 호텔이나 모텔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편하고 이동 편하고 주차 바로 앞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바로 앞에 호텔 앞에. 그래서 숙박비는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싼 거는 10만 원 이하도 있어요. 3번 항목 디자인. 네네네. 디자인 3번. 3번 항목 디자인 캡처를 하십시오. 저희들은 전시장 부스 규모가 작은데 해당 기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문객에게 전달했을까요? 저희들은 저희들 레일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레일을 가서 저희가 직접 설치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설치하신 분께 요청을 해가지고 뭐 연장이랑 툴 같은 것들 웬만해서는 빌려가세요.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이 툴 같은 간단한 것들 전동 드라이버 이런 거 가져가셔서 직접 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가져가시고 저희들은 빌려가지고 저 레일 가져간 걸 직접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그러는데 끝까지 우겨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설치 안 하면 저희 전시 못 한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움직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저희들은요. 루이비통, 월마트, 아마존, 존디어, 캐터필라, 뭐 현대자동차는 뭐 한 4번 왔다 갔고요. 뭐 아까 보신 삼성전자 대표이사장이 오셨지만 저희들은 정말 많이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저희들은 뭐랄까 관람객들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단 다른 그 전에 전시회에 비해서 그래 저희들 부스 되게 많이 왔어요. 이게 이유가 뭔가 로봇이 계속 움직이니까 더 많이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피크는 두 번째 날? 제 느낌에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되게 많이 왔어요. 근데 오히려 마지막 막차 타고 오셔가지고 막 엄청 둘러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피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뭐 전시회 부스장에 몇 분 정도 계시면 되냐? 한 4분 정도 가셨다가요. 그냥 2분은 저 다른 데 앉아 있다가 또 교대 하시면 돼요. 그리고 통역 꼭 쓰세요. 통역 괜찮은 통역을 꼭 쓰셔서 미국 영어를 좀 하시더라도 저도 영어를 하지만 통역이 훨씬 더 잘했어요. 따로 제작을 하셔서 갔을까요? 저희 제품 말씀하시나요? 굿즈면 제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네네네. 일평균 몇 명 정도 오나요? 뭐 저희 부스는 되게 많이 왔어요. 저희 부스는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렸어요. 너무 바빠갖고 앉을 시간이 없었어요. 계속 와서 그런데 다른 부스는 저희가 너무 바빠서 잘 못 봤어요. 근데 하루에 100명 넘게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팀으로 따지면 50팀 이상 왔다. 그리고 저희들 부스에 머물러서 질문하는 사람들은 글쎄요. 한 100팀 되는 것 같아요. 100팀. 네네. 로컬 호텔 예약은 부킹닷컴 이런 데 하시면 돼요. 그 위치 로케이션 보시고 거기서 이제 그 프라이스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 레이팅 보시고 저 평가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부스의 기본적인 장비는 저희들은 멀티탭은 가져갔고요. 모니터 이런 건 다 제공해 주실 텐데. 랜선이 필요하신가요? 랜선 저희들은 그 공유기 가져갔어요. 랜선도 가져갔고 공유기가 필요해가지고 저희들은 이게 장비 때문에 가져갔던 거고요. 근데 모니터 이런 것들은 제공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안 제공해 주시면 가져가셔야죠. 필요하시면.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 창제전에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거 주는지 곧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부스 디자인까지 곧 나오실 겁니다. 그거 보고 결정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어떻게 되냐면 부스를 설치해갖고 막 시연을 하다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브로셔 포스터를 가져갔는데 포스터의 내용이 뭔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매직으로 그 흰 벽에다 쓰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려요. 미국 사람들은 디자인 같은 거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는다고. 저는 그냥 썼어요, 거기다가. 이 기능 뭐 하나 빠진 기능이 있어갖고 제가 예쁘게 글씨를 흰 벽에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일단 내용이 전달이 되면 돼요. 이 부스 디자인보다는 미국 사람들은 와서 이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자기들한테 맞는 기능인지 그리고 필요한 기능인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전달하려는 부분에 중점을 주세요. 이 사람들을 유치하고 이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에 신경을 쓰시지 너무 막 이거 예뻐야 된다 이런 것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미국 사람들의 큰 관심사는 아니에요. 아 굿즈, 기념품 말씀하시나요? 저희들은 기념품은 따로 기념품 같은 건 아니었고요. 브로셔 가져갔고 그리고 거기 가시면 그 연락처 많이 남겨요. 그게 전자 그걸로 이렇게 많이 남겨주거든요. 그러면 그 앱을 통해서 어떤 기업이 방문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에게 그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공유할 수도 있고 그 링크를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그 연락처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앱을 잘 활용하셔서 나중에 전시회가 끝나면 꼭 그 피드백 꼭 하시고요. 그래서 그 고객들을 계속 유치하고 계속 커넥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앱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이 정도 다 어느 정도 드린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잘 하시고 꼭 다 모두 다 선정하셔서 국위 선양하시고요.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아까 부스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 문의 주셨는데요. 일단은 뭐 저기 모니터 같은 경우는 그 스테이 측하고 그 설치하는 업체랑 협의해서 저희 정해지는 대로 추후에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 기본적인 인터넷 환경은 저희가 다 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연사님 분들께서 질문 답변을 해주셨는데, 혹시나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네,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이 없으신가요? 예. 이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오리엔테이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련 자료는 메일로 송도 드리겠습니다. 추후 문의사항은 주관기관 및 협력사인 킴벤처런스에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